새벽 6시 아파트 단지는 아직 고요합니다. 경비원 김윤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경비실 유리창 너머로 아파트 현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5년째 이 일을 해오면서 생긴 습관이었죠. 이른 아침의 정적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이 그에게는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겨울 아침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유리창에 서린 김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김윤태는 소매로 김을 닦아내며 밖을 내다봤죠.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지만 이미 몇몇 이른 출근족들이 하나둘씩 현관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서두르면서도 조심스러웠죠. 추운 날씨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어김없이 저 멀리서 하얀 점 하나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백구였습니다. 온몸이 새하얀 진돗개인 백구는 매일 아침 정확히 6시 10분에 아파트 현관 앞에 나타났습니다. 처음 백구를 본 건 일주일 전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시간에 나타나고 있었죠. 김윤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백구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백구의 걸음걸이는 여느 유기견들과는 달랐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않았고 마치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러 가는 사람처럼 차분하고 침착했죠. 목에는 낡은 가죽 목걸이가 걸려 있었는데 그 목걸이에는 어떤 표식이나 이름표 같은 것이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죠. 꼬리를 단정히 몸에 감고 귀를 쫑긋 세운 채 정면을 바라보는 자세는 마치 훈련받은 군경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지 모를 그리움 같은 감정이 스며 있었어요. 몇 분 후 백구는 천천히 일어나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신기한 건 백구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어떻게 누르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발로 정확히 위쪽 화살표를 눌러 엘리베이터를 호출했죠. 처음 이 장면을 목격했을 때 김윤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걔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백구의 행동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같은 방식으로 정확히 같은 위치에서 같은 버튼을 눌렀으니까요. 마치 오랫동안 반복해온 익숙한 행동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백구는 주저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신기하게도 엘리베이터 안의 층수 버튼도 정확히 알고 있었죠. 앞발로 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윤태는 궁금해서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를 지켜봤습니다. 1층, 2층, 3층. 엘리베이터는 계속 올라가다가 7층에서 멈췄습니다. 정말 신기하네. 걔가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정확한 층까지 찾아간다니. 김윤태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일은 15년간 경비원 일을 하면서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대략 1시간 정도가 지나자 엘리베이터가 다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백구가 조용히 나왔죠. 그런데 백구의 표정이 아침에 올라갈 때와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만족스럽다는 듯한 아니면 안도한다는 듯한 기색이었어요. 백구는 현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더니 한번 뒤돌아보고는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이런 일이 며칠 계속되자 다른 주민들도 백구의 존재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젊은 직장인들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백구와 마주치는 일이 생겼거든요. 처음에는 놀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걔가 왜 여기 있지? 하면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죠. 하지만 백구가 얌전하고 전혀 공격적이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몇몇 주민들은 백구를 반겨주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왔네, 백구야.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사람들도 생겼죠. 백구는 그럴 때마다 꼬리를 살짝 흔들며 조용히 인사를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4층에 사는 박지영과 그의 아들 민재는 백구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8살인 민재는 백구를 처음 본 순간부터 눈을 떼지 못했죠. 엄마, 저 강아지 왜 혼자 엘리베이터 타요? 정말 신기해요. 민재의 순진한 질문에 박지영도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박지영은 백구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7층으로 올라가고 1시간 정도 후에 다시 내려오는 패턴이 정확히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더 신기한 건 백구가 7층에서 내려서 정확히 701호 앞에서 멈춰 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우연이었죠. 어느 날 박지영이 7층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갔다가 복도에서 백구를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701호에는 최선이라는 여자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63살 정도로 보이는 최선희는 이웃들과의 교류를 거의 하지 않는 은둔형 인물이었죠. 아파트에 이사 온 지 3년이 넘었지만 제대로 인사를 나눈 이웃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관리비 납부나 택배 수령 같은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간간히 모습을 드러낼 뿐이었어요. 김윤태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백구와 최선희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건 분명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최선희에게 직접 물어보기에는 그녀가 너무 경계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몇 번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도 눈인사조차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평범하지만 신비로운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층에 사는 오정임 할머니가 경비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것은 백구를 처음 목격한 지 정확히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74세의 오정임은 아파트에서 가장 오래 산 입주민 중 한 명이었고 그만큼 아파트 일에 관심이 많았죠. 특히 규칙이나 질서와 관련된 문제에는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경비원님, 이게 뭔 일이에요? 아파트에 개가 혼자 돌아다녀도 되는 거예요? 오정임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김윤태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정중히 대답했죠. 아, 할머니. 그게 말씀이시군요. 저도 며칠 전부터 지켜보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는 일으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정임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요? 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문제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혹시 물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오정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죠. 그리고 개털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고요? 엘리베이터 안이 개털 냄새로 진동하면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김윤태는 차분히 설명하려 했습니다. 할머니, 그 개는 정말 얌전합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털도 거의 빠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오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파트는 사람이 사는 곳이지 개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곳이 아니라고요.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3층에 사는 중년 남성은 저도 할머니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얌전해도 개는 개잖아요라고 했고 반대로 5층에 사는 젊은 부부는 별로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오히려 귀엽던데라며 다른 반응을 보였죠. 한편 박지영은 이런 논란을 보며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는 동물 영상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었거든요. 특히 똑똑한 행동을 하는 동물들의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곤 했죠. 엘리베이터를 타는 계란이 이거 정말 특별한 것 같은데. 박지영은 핸드폰을 꺼내어 백구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지영은 미리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6시 10분 시간에 맞춰 백구가 나타났죠. 박지영은 조용히 핸드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백구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 들어가는 모습을 모두 담았어요. 그리고 백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백구는 정말 신기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정확히 7층 버튼을 누르고는 마치 사람처럼 엘리베이터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표시등을 쳐다보는 모습까지 보였죠. 마치 자신이 어느 층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7층에 도착하자 백구는 먼저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주저하지 않고 701호 문 앞으로 걸어가더니 그곳에 앉았어요. 박지영은 멀찍이 서 이 모습을 계속 촬영했습니다. 백구는 문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죠. 마치 누군가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701호 문 너머에서 작은 소음이 들려왔어요. 발걸음 소리 같은 것이었죠. 백구는 귀를 쫑긋 세우고 문 쪽을 더욱 집중해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몇 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박지영은 궁금해졌습니다. 701호에 사는 최선희가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걸까요? 혹시 백구를 무서워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1시간 정도가 지나자 백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한 번 더 바라본 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마치 할 일을 다 마친 것처럼 차분한 모습이었죠. 박지영도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지영은 백구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백구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슬픔일까요? 아니면 그리움일까요? 분명한 건 백구가 단순히 장난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어 보였어요. 박지영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는 신비한 개라는 제목을 붙이고 백구의 행동을 자세히 설명하는 자막을 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업로드했죠.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습니다.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1000건을 넘어섰고 댓글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진짜 신기하다. 걔도 엘리베이터를 탈 줄 아는구나. 저게 정말 똑똑한 것 같은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댓글에는 아파트 관리가 엉망이네. 걔가 아무데나 돌아다녀도 되나? 같은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어요. 박지영은 이런 댓글들을 보며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파트 주민 단톡방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누군가가 박지영의 영상을 공유한 것이었죠. 주민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귀엽고 신기하다는 쪽과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말이에요. 오정임은 단톡방에 장문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은 개 한 마리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규칙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관리비를 내고 사는 아파트인데 아무나 들어와도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반대편에서는 할머니,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귀여운 개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 건데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요? 라는 의견도 나왔죠. 논란이 커지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소장은 김윤태에게 말했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주민들 불만도 많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김윤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백구를 쫓아내는 것도 그냥 두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한편 701호의 최선희는 이 모든 소동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파트 관리소장의 고민은 하루가 다르게 깊어져만 갔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쪽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관리소장은 김윤태에게 백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윤태는 다음 날 아침 백구가 나타나기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백구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한 것이죠. 6시 10분 어김없이 나타난 백구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7층에 도착하자 백구는 평소와 같이 701호 문 앞으로 갔어요. 김윤태는 복도 끝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백구가 문 앞에 앉아 있는 동안 김윤태는 백구의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보려 했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1시간 후 백구가 엘리베이터로 돌아올 때 김윤태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백구야, 이리 와봐. 다행히 백구는 경계하지 않고 김윤태에게 다가왔어요. 김윤태는 조심스럽게 백구의 목걸이를 살펴봤습니다. 목걸이는 낡은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작은 금속 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패에는 이름이나 연락처가 적혀 있지 않았어요. 대신 이상한 번호가 새겨져 있었죠. 1978만 327이라는 숫자였습니다. 김윤태는 이 번호를 메모해 두었어요. 경비실로 돌아온 김윤태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701호 최선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려 했습니다. 관리소장은 개인정보라며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아파트 관리를 위한 것이라는 김윤태의 설득에 결국 기본적인 정보만 알려주었어요. 최선희 씨는 3년 전에 이사 오셨고 혼자 사세요. 관리비도 늘 정확히 내시고 특별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어요. 다만 이웃들과의 교류는 거의 없으시죠. 관리소장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최선희 씨에 대해 물어보시는 거예요? 김윤태는 백구가 매일 701호를 찾아간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관리소장도 신기해했어요. 정말요? 그럼 최선희 씨가 그 개의 주인일 수도 있겠네요. 한번 직접 물어보시죠. 하지만 최선희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김윤태는 며칠 동안 7층 복도에서 기다려봤지만 최선희를 마주치지 못했어요. 그녀는 정말로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윤태는 우연히 최선희가 1층 우편함에서 편지를 확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김윤태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701호에 사시는 최선희 씨 맞으시죠? 최선희는 놀란 듯 김윤태를 바라봤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어딘지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실은 요즘 아파트에 하얀 개 한 마리가 매일 나타나서 7층으로 올라가는데 혹시 최선희 씨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김윤태는 최대한 부드럽게 물어봤습니다. 최선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길에서 따라온 개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봤거든요. 최선희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김윤태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매일 701호 문 앞에서 1시간씩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우연일까요? 김윤태가 다시 물었지만 최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걔 때문에 소란이 일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저와는 관계없어요. 최선희는 이 말을 남기고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김윤태는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최선희의 반응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정말 모르는 일이라면 그렇게 경계할 필요가 있을까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김윤태는 백구 목걸이에 새겨진 숫자 1978만 327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날짜의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1978년 3월 27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날짜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김윤태는 인터넷에서 이 날짜를 검색해 봤습니다. 특별한 사건이나 기념일은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날일 수 있었죠. 생일이거나 아니면 다른 의미 있는 날일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 박지영이 올린 영상은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10만 건을 넘어서면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신기한 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각종 포털 사이트에도 소개되었죠. 댓글들도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저게 정말 똑똑하네요. 뭔가 슬픈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주인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같은 추측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일부에서는 전생의 사람이었던 개가 아닐까라는 신비로운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런 관심이 높아지자 지역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특별한 개 이야기로 뉴스에 소개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박지영은 흥미로워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너무 유명해지면 백구에게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파트 내부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오정임을 비롯한 몇몇 주민들은 이제 방송까지 나온다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어요. 반면 우리 아파트가 유명해져서 좋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죠. 김윤태는 이런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을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매일 아침 나타나서 7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최선희의 문 앞에서 1시간을 보낸 뒤 조용히 내려왔죠. 마치 이 모든 소동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황을 바꿀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구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 것이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지영이 올린 영상이 대형 포털 사이트 메인에 소개되면서 조회수가 하루 만에 50만 건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엘리베이터 타는 신기한 개라는 제목으로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죠.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고 공유 횟수도 엄청났습니다. 이런 관심은 곧 언론의 주목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역 방송국뿐만 아니라 전국 방송사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침 뉴스에 소개하고 싶다. 동물 프로그램에서 다뤄보고 싶다는 요청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박지영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관심이 아파트에 가져온 변화는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었거든요. 카메라를 든 기자들과 촬영 장비들이 아파트 현관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김윤태는 이런 상황이 무척 부담스러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소장에게 물었지만 관리소장도 마땅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일단 질서 유지만 잘해주세요.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그게 전부였죠. 오정임을 비롯한 반대파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제 우리 아파트가 구경거리가 되어버렸네요. 이런 소동 때문에 집값까지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오정임은 관리사무소에 찾아와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오히려 좋아했어요. 우리 아파트가 유명해졌네. 나중에 부동산 가치도 올라갈 것 같은데?
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불편해하는 주민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런 소동 속에서도 백구는 변함없이 매일 아침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백구 주변에 몰려 있었거든요. 취재진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플래시가 터져댔습니다. 백구는 처음에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고는 평소와 같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죠. 정말 신기하네요. 걔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정확히 알고 누르고 있습니다. 한 기자가 흥분해서 중계하고 있었어요. 카메라는 백구의 모든 행동을 놓치지 않고 담아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백구와 함께 타려고 몰려든 것이었거든요. 백구는 이런 상황을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윤태가 나서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걔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좀 떨어져서 지켜봐 주시죠. 하지만 취재진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저희도 조용히 촬영할게요. 결국 백구는 엘리베이터에 탔지만 평소보다 불안해 보였습니다. 몇 명의 기자들이 함께 탔거든요. 7층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복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701호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백구가 짖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평소에는 전혀 짖지 않던 백구였는데 말입니다. 와랄 하는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죠. 기자들은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습니다. 백구가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윤태는 걱정이 되었어요. 백구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백구의 짖음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701호 문을 발톱으로 긁기 시작했어요. 마치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끙끙하는 소리도 내면서 불안해했죠. 이런 백구의 행동을 본 기자들은 더욱 흥미로워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구가 평소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카메라는 계속해서 백구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김윤태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백구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뭔가 위급한 상황을 알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701호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김윤태는 문을 두드려 봤습니다. 최선희 씨, 괜찮으세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김윤태는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선희 씨,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백구는 더욱 심하게 짖었어요. 그리고 문 틈새로 코를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마치 안의 상황을 확인하려는 것 같았죠. 이런 백구의 행동을 본 김윤태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응급 상황인가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김윤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백구가 이렇게 행동한 적이 없거든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기자들도 촬영을 잠시 멈췄습니다. 김윤태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어요. 관리소장님, 701호에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 백구가 계속 짖고 있고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어요. 관리소장이 급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문을 두드렸죠. 최선혜 씨, 최선혜 씨. 하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백구는 계속해서 불안해했습니다. 이상해요. 평소에 외출을 거의 안 하시는 분인데 관리소장도 걱정스러워했어요. 문을 열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윤태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미 몰려든 취재진들 때문에
상황은 더욱 복잡해 보였거든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백구는 계속해서 문 앞에서 짖었습니다. 평소의 차분하고 얌전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뭔가 긴급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기자들은 이 모든 상황을 생중계로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파트에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얌전하던 백구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전국의 시청자들이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게 되었죠. 백구는 여전히 문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은 백구가 짖기 시작한 지 30분 후였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복도는 더욱 소란스러워졌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구경하러 나온 주민들까지 합쳐져 복도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경찰관이 김윤태에게 물었습니다. 김윤태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백구가 매일 이곳을 찾아왔던 일, 오늘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한 일, 그리고 집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까지 말입니다. 경찰관은 문을 두드려 봤습니다. 최선혜 씨, 경찰입니다. 괜찮으시면 대답해 주세요. 하지만 여전히 조용했어요. 백구는 경찰관 다리 옆에 바짝 붙어서 계속 문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한 경찰관이 문 틈새로 코를 가져다 대더니 말했어요. 김윤태와 관리소장도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정말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썩은 냄새는 아니었지만 평소와는 다른 묘한 냄새였습니다. 응급 상황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문을 열어야겠습니다. 경찰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리소장이 마스터키를 가져왔고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문이 천천히 열리자 백구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재빨리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간 것이었어요. 백구야, 위험해. 김윤태가 소리쳤지만 백구는 이미 안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경찰관들도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최선혜 씨, 경찰관이 다시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백구는 거실을 지나 안쪽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욱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어요. 경찰관들이 뒤따라 들어가자 침실에서 최선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최선희는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빨리 구급차를 불러요. 경찰관이 소리쳤습니다. 김윤태가 급히 119에 신고했죠. 백구는 쓰러진 최선희 주위를 돌며 계속 짖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침대 밑을 향해 발톱으로 긁기 시작한 것이었거든요. 마치 그곳에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게가 뭘 하고 있는 거죠? 경찰관이 궁금해했어요. 김윤태가 침대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손전등을 비춰보니 작은 상자가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김윤태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는데 자물쇠는 채워져 있지 않았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몇 장의 오래된 사진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보니 젊은 시절의 최선희로 보이는 여자가 하얀 강아지와 함께 찍은 것들이었어요. 그 강아지는 백구와 무척 닮아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1978년 3월 27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죠. 백구 목걸이에 새겨진 바로 그 날짜였습니다. 편지들도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김윤태가 조심스럽게 펼쳐봤습니다. 최선희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였어요.
나는 보육원에서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아무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던 그 시절, 유일하게 나를 기다리던 존재는 마당에 살던 강아지였어요. 하얀 털을 가진 그 작은 생명이 내게 처음으로 누군가를 믿게 해줬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그 아이는 보육원 문 앞에 앉아서 나를 기다렸어요. 방과 후에 돌아오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 주곤 했죠.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강아지 이름은 백이었어요. 온몸이 새하얀 털로 덮여 있어서 붙인 이름이었죠. 백이는 내 유일한 친구였고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육원이 철거되면서 백이와 헤어져야 했어요. 그때가 1978년 3월 27일이었습니다. 김윤태는 편지를 읽으며 점점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더욱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어요. 몇 년 전 우연히 길에서 백이와 똑같이 생긴 강아지를 만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백이의 후손이라는 것을, 어쩌면 백이의 영혼이 다시 돌아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받아들일 용기가 없었어요. 다시 이별의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았거든요. 편지의 끝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매일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를 기다렸어요. 마치 예전의 백이처럼 말입니다. 이제 저는 알겠어요. 그 아이가 왜 저를 찾아왔는지를. 저에게 다시 한번 믿음과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온 것이겠죠. 이때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최선희를 들것에 옮겨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의식이름이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죠. 백구는 최선희가 실려나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더 이상 짖지도 않고 차분하게 앉아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이 모든 상황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습니다. 특히 침대 밑에서 발견된 편지와 사진들의 내용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더욱 놀라워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네요. 복도에 모인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정임조차도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가 있나? 하며 놀라워했어요. 백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침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선희의 냄새가 남아있는 그곳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온 소식은 다행스러웠습니다. 최선희는 의식을 되찾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당뇨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 쓰러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었죠. 김윤태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최선희에게 직접 편지의 내용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백구가 어떻게 그녀의 위험을 알아차렸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최선희는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하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경비원님이 오셨네요. 백구는 잘 있나요? 최선희의 첫 마디였습니다. 김윤태는 안도했어요. 최선희가 백구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네, 백구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최선희 씨 집에서 편지를 발견했어요. 김윤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최선희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지만 곧 체념한 듯한 표정이 되었어요. 그렇군요. 결국 들켜버렸네요. 최선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어요.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했죠. 다시 잃을까봐 무서웠거든요. 최선희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보육원에 있을 때 백이라는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 아이만이 저를 진심으로 반겨줬죠. 다른 아이들은 저를 외톨이라고 놀렸지만
백이는 언제나 제 편이었어요. 매일 아침 학교에 갈 때 배웅해주고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려줬습니다. 김윤태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최선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보육원이 재개발로 철거되면서 백이와 헤어져야 했어요. 그때 저는 16살이었고 백이를 데리고 갈 수 없었죠. 마지막 날 백이는 계속 저를 따라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보면 더 아플 것 같았거든요. 최선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그 후로 50년 가까이 혼자 살아왔어요.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려 했죠. 다시 떠나보낼 때의 아픔이 두려웠거든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친구도 만들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 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직후에 그 아이를 만났어요. 최선희의 얼굴에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길에서 비를 맞고 있던 하얀 강아지였죠. 백이와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처음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 백이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김윤태는 놀랐습니다. 백구가 최선희를 알아본 것이 3년 전부터였다니요. 그 아이가 저를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멀찍이서 지켜보기만 했는데 점점 가까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달 전부터는 아예 아파트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죠. 매일 아침 제 문 앞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김윤태가 물었습니다. 최선희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다시 사랑하고 다시 잃을까봐. 백이를 떠나보낼 때의 아픔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문을 닫아두고 있었죠. 하지만 그 아이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1시간씩 기다려줬어요. 김윤태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백구가 왜 매일 701호를 찾아왔는지, 왜 그렇게 끈질기게 기다렸는지 말입니다. 며칠 전부터 제가 몸이 안 좋아졌어요. 당뇨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식욕도 없어지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가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2번씩 오기도 하고 평소보다 오래 머물기도 했죠. 최선희는 신기해했습니다. 동물은 사람이 아프면 안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제 상태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쓰러지셨을 때도 백구가 알아차린 거군요. 김윤태가 말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고마운 아이예요. 최선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그 아이가 저를 구해준 거예요. 제 편견과 두려움에서 구해준 거죠. 이때 간병인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최선희 씨, 밖에 하얀 강아지가 와 있는데 들여보낼까요? 아까부터 계속 문 앞에 앉아 있어요. 최선희와 김윤태는 놀랐습니다. 백구가 병원까지 찾아온 것이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김윤태가 신기해했습니다. 들여보내주세요. 최선희가 말했습니다. 간병인이 나가서 백구를 데려왔어요. 백구는 최선희를 보자마자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최선희를 바라봤죠. 최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정말 고마워.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최선희의 손을 하찼어요. 이제 알겠어요. 최선희가 김윤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제게 온 건지, 저에게 다시 한번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온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진짜 삶이 아니었어요. 최선희는 백구를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아이와 함께 살아보려고 해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김윤태는 감동받았습니다. 백구가 단순히 최선희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도 구해준 것 같았거든요. 최선희와 백구의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자 아파트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백구를 문제로 여겼던 주민들도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 변화의 중심에는 오정임이 있었습니다. 오정임은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백구 때문에 그토록 소란을 피웠던 자신이 부끄러웠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선희가 태어나는 날 오정임은 조용히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경비원님, 오정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작았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백구한테 미안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김윤태는 오정임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감동했습니다. 할머니, 백구는 이해할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나 놀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김윤태가 따뜻하게 말했죠. 하지만 오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단순히 놀란 게 아니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기 싫었던 거예요.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기존 질서가 흔들릴까봐 무서웠던 거죠. 하지만 백구를 보니 깨달았어요. 때로는 변화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걸. 이날 오후 최선희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김윤태와 관리소장이 함께 모셔왔어요. 백구는 최선희가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최선희 주위를 맴돌았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주민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평소에는 서로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던 사람들이 최선희를 맞이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박지영은 아들 민재와 함께 왔어요. 최선희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걱정했어요. 민재는 백구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백구야, 할머니 구해줘서 고마워. 3층에 사는 중년 부부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자주 안부 여쭐게요. 5층의 젊은 직장인도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정임이 나타났어요. 손에는 작은 선물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최선희 씨,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정말 죄송해요. 오정임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최선희는 이런 따뜻한 환대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런 관심을 받아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백구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 것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백구는 최선희를 먼저 태우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최선희가 들어간 후에야 자신도 들어갔어요. 7층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구는 최선희보다 먼저 나가서 복도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어요. 마치 최선희를 보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701호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최선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백구야, 이제 우리 집이야. 들어가자. 최선희가 문을 열자 백구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주민들은 감동했어요. 정말 사람 같아. 저렇게 똑똑한 개는 처음 바라며 백구를 칭찬했습니다. 며칠 후 박지영은 새로운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백구가 찾은 진짜 가족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최선희와 백구가 함께 산책하는 모습, 백구가 최선희를 보살피는 모습들을 담았죠. 영상에는 최선희의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백구가 제게 가르쳐 줬어요.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할 때 느낄 수 있다는 걸. 이 영상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눈물이 나네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백구가 천사 같아요. 같은 감동적인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죠. 전국에서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의 연락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매일 같은 곳을 찾아가는 개가 있어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동물보호단체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백구처럼 버려진 동물들이 많아요. 이 이야기가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을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죠. 아파트 내부에서도 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서로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고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정임의 변화가 두드러졌어요. 예전에는 아파트 규칙이나 질서에만 신경 썼던 그녀가 이제는 이웃들의 안부를 묻고 다녔습니다. 백구한테 배웠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규칙이 아니라 마음이더라고요. 김윤태도 뿌듯했습니다. 15년 동안 경비원 일을 하면서 이렇게 따뜻한 아파트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백구가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네요. 한편 최선희와 백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최선희는 백구를 위해 좋은 사료를 사주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데려갔어요. 백구는 최선희가 약 먹는 시간을 기억해서 알려주고 산책을 통해 최선희의 건강 관리도 도와주었죠. 이제야 진짜 집다운 집이 된 것 같아요. 최선희는 백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도 편안해 보였어요. 더 이상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올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난 어느 아침, 김윤태는 평소와 같이 경비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아파트 현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익숙한 것이 없어진 듯한 느낌이었죠. 잠시 생각해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백구가 더 이상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를 타러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최선희와 함께 살게 된 백구는 이제 701호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게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하지만 김윤태는 왠지 모르게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백구의 일상이 그리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6시 30분쯤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선희가 백구와 함께 산책을 나오는 것이었어요. 백구는 예전처럼 침착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최선희 옆을 걸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비원님. 최선희가 밝게 인사했어요. 예전에 경계심 많고 조용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 보였어요. 백구도 김윤태에게 다가와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저 잘 지내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김윤태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최선희와 백구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인사를 건넸어요.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백구 컨디션 좋아 보여요 하며 따뜻한 말들을 나누었죠. 특히 민재는 백구를 볼 때마다 달려와서 안아주곤 했습니다. 백구야, 오늘도 할머니랑 산책하는구나. 백구는 민재를 무척 좋아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산책을 마친 후 최선희와 백구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이제 백구는 혼자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었어요. 최선희가 대신해 주었거든요.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7층 버튼 앞에 서서 마치 자신이 누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모습이 귀여워서
최선희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최선희는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어. 백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최선희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7층에 도착해서 701호 문을 열 때 백구는 여전히 먼저 들어가서 집안을 확인하는 습관을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최선희에게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최선희를 보호하려는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집안에서 최선희는 백구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좋은 사료와 깨끗한 물, 그리고 가끔은 직접 만든 닭가슴살도 주었어요. 백구는 맛있게 먹으면서도 가끔 최선희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선희는 백구와 함께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었어요. 백구는 최선희 발치에서 편안하게 낮잠을 잤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최선희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백구야, 너는 정말 신기한 아이구나. 최선희가 백구의 털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 수 있니? 백구는 눈을 뜨고 최선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최선희와 백구는 다시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밖으로 나가서 근처 공원까지 다녀왔어요. 백구는 공원에서 다른 강아지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지만 언제나 최선희에게서 너무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최선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백이야, 보고 있니? 내가 보내준 이 아이 덕분에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정말 고마워.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옛날 백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후 최선희와 백구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이제 이 엘리베이터는 백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리움과 기다림의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의 공간이 되었으니까요. 7층에서 내려 701호로 향하는 복도에서 백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을 바라봤어요. 마치 예전에 혼자 이곳에서 기다렸던 시간들을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외로운 기다림은 끝났어요. 집에 들어간 후 최선희는 백구를 위해 침실 한쪽에 작은 침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백구는 그 침대가 마음에 들었지만 가끔은 최선희 침대 바로 옆에서 자기도 했어요. 최선희를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잠자리에 들기 전 최선희는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백구야, 내일도 우리 함께 산책하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살아가자.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백구는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며 초조해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백구에게는 진짜 가정이 있었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아침이 되면 백구는 다시 최선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다른 주민들도 백구를 보며 미소를 지을 것이에요.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개가 아니라 모두에게 소중한 의미를 전해준 특별한 존재로 말입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는 그 기억을 대신 안고 올라가 줄 테니까요. 백구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백구도 새로운 기억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최선희와 함께 사랑이 가득한 새로운 기억들을 말이에요.